안녕하세요. 노마드린입니다. 지난 공부법 영상에서는 국내파도 성공할 수 있는 중국어 공부법으로 외향성 말고 적극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중국어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방법, 즉 중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나 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특히 중국어를 배웠었는데 중도에 포기했다, 손 놨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국어를 다시 배울 생각이 있기는 한데 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더 끝까지 봐주세요. 보통 외국에서 공부해야 외국어 실력이 잘 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생활에서 몇몇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배운 중국어를 바로 나가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영어를 바로 나가서 쓸 수 있고 내가 배운 프랑스어를 나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학습자에게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얻는 또 다른 경험들로 하여금 본인이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 외국어가 잘 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국내에 있으면서 중국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거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가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중국어를 포기하기 쉽고, 그리고 끝까지 꾸준히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생활 면면에서 내가 긍정적인 어떠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국내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성취감을 얻고 동기부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의 첫 번째 추천 방법은요, 구체적인 관심사나 목표를 갖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배우 추자연 씨, 중국어 잘하시죠? 대표적으로 중국어 잘한다 라고 하는 연예인인데요. 추자연 씨는 중국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중국어 대사를 내가 직접 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많은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드라마에 출연을 하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성우를 씁니다. 그나마 입모양이라도 중국어로 하면 성의가 있는 거고요. 노력하는 건데, 많은 경우에는 또 입모양은 한국어인데 성우에 중국어를 입히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데 이제 추자연 씨는 뭐 그렇게 해도 돼 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나는 중국어로 직접 연기를 할 거고 그것이 내가 중국에서 정말 자리를 잡는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그 성과도 얻으셨다라고 합니다. 좀 이제 미래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 나의 그러한 목표가 꼭 장래희망 정도로 거창해야 되나요? 저는 아직 제 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꼭 거창한 목표가 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관심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도 성취감을 얻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중국 노래를 검색하다 보면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음악 영상에 이제 댓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중국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다들 엄청 샤이하다는 거. 댓글을 보면 중국 노래 영상 아래 난 중국 노래를 좋아한다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중국 노래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 말을 해도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댓글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댓글을 달면 아이 뭐야가 아니라 비판하지도 않아요. 또 많은 분들이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나와 동일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도 있고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꼭 중국 노래뿐만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는 것 자체가
자체가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넓히세요. 눈을 더 넓게 뜨셔서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온라인은 훨씬 더 쉽지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같은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지난 공부법 영상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꼭 여러분들이 외향적이지 않은 내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댓글을 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중국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과 정보를 교류하고 그 사람들과 중국 노래를 번역하는 스터디 모임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활동을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 노래를 좋아하는 중국인의 계정에 간다든지 그래서 그 중국인이나 대만인의 계정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대만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으니 그것에서 얻는 성취감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할 수 있는 막 거창한 장래희망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외국에 있으면 배운 중국어를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내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재에서 식당에서 쓰는 말, 옷을 살 때 쓰는 말 아무리 배워도 국내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국내파가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기 어려운 이유 중 이거 정말 빼놓을 수 없어요. 국내에서는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이만큼 얻을 수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교재에서 배운 내용, 그 다음에 책에서 배운 내용을 어디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중국어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중국어 온라인 모임, 오프라인 모임이 될 수 있겠죠?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찾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 학원을 가봤어요. 원어민 회화 시간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뻔하더라고요. 길 묻기, 음식 주문하기만 반복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인한테 길을 물을 수 있는 일도 국내선 없고요. 더군다나 음식 주문하는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의 중국어 학원에서 그런 표현을 가르치는 목적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학원에서 그런 표현을 가르치는 목적은 나가서 써봐라가 아니라 그 레벨에 맞는 중국어 문형, 문장, 문법을 익히기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실력도 늘고 동기부여도 할 수 있을까요? 학원을 안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다니시는 분들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일단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는 이상 어떤 방법이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쭉 하세요. 적어도 3개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익히세요. 문장의 문형을 익혀서 그 문장을 내가 바로 중국어로 내뱉을 수 있게 연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배우고 끝이 아니라 내뱉는 연습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은 단어량의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그 단어를 적절하게 아웃풋해낼 수 없다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만은 허당입니다. 진짜 중국어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할게요. 학원에서 배우는 문장을 내 상황에 맞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보통 교재에는 나는 중국 요리를 좋아해가 나오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양꼬치를 좋아해. 나는 똠양꿍을 좋아해.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전을 찾으면 거의 90% 맞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맞는 단어를 사전에 찾으셔서 학원에서 배웠던 문장, 문형 안에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국내파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꾸준히 못하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어라는 이 아이 자체를 생각해 볼게요. 외국어라는 것 자체가 중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어가 그래요. 본디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바로바로 늘지 않습니다. 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많아요. 외국어 실력 이 경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라 계단형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외국어 실력은 늘었다가도 휴지기가 있고요. 늘었다가도 휴지기가 있습니다. 마치 운동과도 마찬가지, 다이어트랑도 비슷한데요. 바로 이 휴지기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 휴지기에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도 꾸준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야 해요. 평소 공부할 때 꼭 기억을 하세요.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말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발표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절대 쫄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야 입에 익숙해지고 몸에 배입니다. 혼자서는 뭐 소리내서 읽고 말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겠죠. 거울 보고 하셔도 되고요. 낭독하셔도 돼요. 텍스트를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말하는 연습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 대상에게는요. 댓글을 단다든지 반응을 하는 등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채널 혹은 노트에는 자기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생각을 써보는 것이 좋은 연습이 돼요. 자, 어떠세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우시는 길에 등불 하나만 켜도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했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중에 딱 하나만 건져도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더라도 지금은 아닐 거예요. 일단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빠이빠이.